나이가 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가족과 함께 오순도에서 사는 것을 꿈꿔본 적이 있나요? 자유롭고 따뜻한 삶. 당신은 종종 삶이 평화롭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좋지 않습니다. 젊고 혼자 지내는 건 힘든 일이죠.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늙었어요. 귀를 기울이면 이야기가 달라질 겁니다. 당신의 몸은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야 하는 횟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익숙해진 삶은 점점 견딜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변화가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어디서 누구와 살 것인지 묻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사는 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세 가지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둘째, 돌봄 제공자를 고용하세요. 셋째, 돌봄 제공자를 고용하세요. 그런데 저는 요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주요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사는 것은 만족스러운가요? 따뜻한 일이지만 같이 살다 보면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 사이의 세대 차이로 인해 작은 갈등이 발생합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만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고립되면서 부모들도 내가 무엇을 하든 심지어 그들이 아이라도 직감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대단한 일이지만 문제는 매일 그것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매달 간병인을 고용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저는 기여하겠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내 인생을 주지 않을 것이다. 손바닥을 펴는 게 힘들어요. 우리도 그것에 의지해야 한다는 게 짜증나. 이곳은 요양원입니다. 일관된 생활방식 패턴을 가지세요. 건강관리 서비스를 유지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먹을 수는 없어. 내 집이 아니어서 먹을 수 없어.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느낌. 요양원에 가야 할 때조차도 저는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고독을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는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어서 걱정이다. 꼭 그럴 필요는 없더라도 행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찾는 방법. 오늘은 어떤 두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보통 선택하는 길을 따르지 말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세요. 할아버지 김문수, 67세, 이준수, 76세는 각각 자녀를 한 명씩 두고 있습니다. 노년의 새로운 삶의 방식 창조. 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저는 계속 가요. 그들이 상당한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우리는 각자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나요?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다행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다음으로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비싸지 않습니다. 올해는 김문수의 할아버지. 저는 67세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많이 일했습니다. 저는 일하러 갔고 가족을 꾸리고 아이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노년에 대비했습니다. 나는 살아남았지만 혼자 살 만큼 건강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오래된 것 같아요. 특히 아내가 돌아가신 후에는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삶은 무거운 것보다 낫다. 아침에 눈을 뜨면 종종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가 깨어났을 때 테이블 위에는 음식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눈을 뜨니 나 혼자였고 주방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라져서 밥도 먹을 수 없고 불편해졌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새로운 개념이다. TV를 켜도 집안은 조용해요. 저는 제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집에 머물 수 있나요? 만나서 반가워요. 아버지, 꼭 오세요.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오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저녁을 같이 먹겠습니다. 우리는 주말마다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고 어울립니다. 할아버지,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 지냈어요. 나는 내 가족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 수 있어요.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들어본 적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거죠. 상황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과 그의 아내는 둘 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공부와 친구들의 활동으로 바쁘네요.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는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점차 줄어들었고 결국 할아버지가 괜찮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집에 머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더 외로움을 느낀다. 게다가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겨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깨우다. 아빠, 소금 섭취를 줄이세요. 아빠는 고혈압 때문에 밤에 TV를 봅니다. 볼륨을 낮출 수 있나요? 물론 아이들과 가족에게는 잠이 필요합니다. 좋은 의도로 말했지만 점점 귀찮아졌어요. 아이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빠를 돌보는 것 같은 기분이라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가족과 함께 있지 않더라도 나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버지가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안해요. 또 외로워요. 나는 살아야 하는데 아들이 걱정이에요. 할아버지의 결정. 저는 아버지가 혼자 있는 게 더 나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아니, 김문수 할아버지보다 더 많이 여기 있어요. 나는 다시 혼자 살기로 결심했지만 이번에는 그냥 집을 옮기고 싶었습니다. 나는 혼자 사는 법을 모른다. 나는 내 아이들을 의지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힘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많은 고민 끝에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보호자는 해결책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돌봐주면 직장에서 더 편안해집니다. 요즘은 혼자 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간병인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간병인에게도 연락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이 조금. 김문수 할아버지는 제가 혼자 걸을 수는 있었지만 손목이 예전 같지 않아서 힘들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데도 어려움을 겪었고 요리하다가 칼을 떨어뜨리는 일도 잦았습니다. 게다가 집안일도 더 해야 하고요. 결국 나도 늙어가고 있잖아. 할아버지는 건강관리에 대해 배우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저는 해냈어요. 보모나 간병인을 고용하세요. 방법은 있었지만 제가 선택한 예배의 일부는 할아버지께서 책임지셔야 했습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매주 나타납니다. 5일마다 1시간 정도 방문하여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테이크어웨이. 이것은 서비스의 한 유형입니다. 나도 이건 편하지 않아. 그리고 내 자식들은 나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처음 간병인을 만났을 때 저는 솔직했습니다. 50세가 넘은 여성에게는 어색한 일이죠. 돌봐주세요. 저는 노인을 돌보는데 수년간의 경험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엔 조금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 매우 걱정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집에 들어가는 것도 막는다고 적어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내 삶에 간섭하고 그게 부담이에요. 내가 그를 방금 만났기 때문이야. 하지만 며칠 후에 나는 자랑스럽다. 간병인이 아침에 와서 간단한 청소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필수품도 구입하세요. 우리는 식사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먹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재밌었지만 예상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았어요. 아니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발생하는 문제는 그것이 비용이에요. 이 서비스의 한 달 비용은 얼마인가요? 기본 요금이 있으며 일부 추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계산해보면 조금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이 연금보다 더 비싸다.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몇 년 동안은 유지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나요? 처음에는 장기간 유지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보호자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김문수는 그 차이점을 보여주는 예이다. 아침 식사 후 할아버지는 바로 떠나셨습니다. 설거지를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것은 특징입니다. 보호자는 다른 집안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나중에 설거지를 할게. 원래 스타일인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은 차이점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불쾌한 경험입니다. 이건 서비스인데 돈을 내고 받는 일을 시작하면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해야 하나요? 적응하고 조심해야 해요. 전문가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경우에는 저는 많은 새로운 사실에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적응해야 합니다. 절차. 그것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으로 반복됩니다. 돌봄 직업에 적응하는 것도 어렵다. 피곤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생각한 후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나는 포기했다.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야. 아니요. 이 방법을 계속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그것이 그의 유일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김문수의 할아버지는 오랜 고민 끝에 내가 요양원에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알아보세요. 저도 아이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나도 누군가 돌봐주는 걸 좋아하지 않아. 요양원에서 생활한다면 좀 더 나을지 궁금하네요. 잘 갖춰진 장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비용이 적당하다면 요양원도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야. 그런 식으로 계속됩니다. 혼자 사는 경우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응급 상황이라 걱정되지만 이곳은 의료시설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뿐이에요. 저는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요양원에 가면 자유가 없습니다. 삶에는 사생활이 부족하다. 적응하지 못하면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하지만 김문수 신부님은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그런 생각을 했죠. 나는 보육원에서 생활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첫날, 저는 요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오랫동안 살았던 집을 떠나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 나는 수줍음이 많았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같아서 친구가 됐어요. 그냥 말하는 것만으로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화가 난다. 자유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는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6시입니다. 너무 늦게까지 자지 마세요. 식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요청 시 제공 가능. 한 번 바르면 빼기 힘듭니다. 허가가 필요합니다. 할아버지, 이 규칙은 예상보다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그것은 당신이 평생 기대했던 방식으로 당신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살아가다가 제 삶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게 인생이야. 두 번째 문제는 개인 공간입니다. 김문수 할아버지. 다행히도 저는 두 사람을 위해 시를 쓰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당신과 나는 삶의 방식이 같지 않아요. 예상과 달랐다. 밤에 TV를 보는 것은 힘든 일이다. 아침에 사는 사람이 있고 저녁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살면 갈등이 발생합니다. 집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여기서는 방 안에서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문제는 지금은 혼자 산다는 거예요. 끝없는. 당신은 정말 사람인가요? 나는 아직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할 수 있는 일은 많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 달, 김문수의 할아버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차에서 내렸다. 나는 여기에 있고 싶지 않아. 김수의 할아버지는 한 달째 보호를 받고 계십니다. 저는 제 삶을 마감한 후 처음에는 요양원에서 혼자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약이 있는 평범한 삶처럼 보입니다. 자유는 진짜 스트레스 수준이다. 저는 아직 건강해요. 왜 나는 원하는 대로 삶을 즐길 수 없을까? 거지집을 나온 후 나는 다시 외로움을 느꼈다. 제가 처음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을 때 제가 원할 때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게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어나서 음식을 선택하세요. 음식의 자유가 좋은 건 맞지만 아직도 긴장돼요. 나도 미래에 이렇게 살아야 할까? 지금까지 제가 시도한 방법은 모두 효과가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없어. 매우 불편했고 요양원의 재정 상황 때문에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당신은 내 자유를 빼앗았고 이제 나는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합니다. 나도 그런 날이 있었던 걸 알고 있나요? 우연히 주변에서 두 사람이 다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에게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는데 갑작스러운 미팅이 있어서요. 그렇다면 가겠다고 말해. 괜찮아요. 제 이웃에 사는 부부는 모두 직장인이고 저는 아이가 있어서 유치원에서 아이를 데려오는데 종종 어려움을 겪습니다. 전쟁. 그게 이야기의 전부예요. 그러자 내 동생이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이웃집에 데려다 주는 걸 도와주시면 할아버지께서 직접 이웃집에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우연히 발견했어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들었다. 저는 유치원에서 아이를 데리러 가요. 주변 사람들을 돕는 일은 어떻게 되었나요? 처음에는 그는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목격했지만 김문수 할아버지. 그의 얼굴도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변합니다. 더 밝아졌지만 요리를 잘해요. 제가 갈 수 없으니 저녁을 준비해 주세요. 이것이 내 할아버지와 그의 가족입니다. 공연은 오후 4시에 시작합니다. 가능하다면 유치원에 가서 아이를 데리러 가고 싶습니다. 그 당시 리조트 측에서는 여유롭게 준비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당신은 당신의 동료들과 함께 따뜻한 저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첫째, 집에서 같이 식사할 수 있어요. 그냥 약속일 뿐이야. 점들은 연결될 때 자연스럽게 생명을 얻습니다. 도움과 받는 관계. 선생님,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사고 싶으신가요? 네, 하나 있습니다. 아직 있는 동안 사겠습니다. 나는 갈 것이다. 감사합니다. 그 대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참여하겠습니다. 보니 욕실 불이 켜져 있어요. 제가 조금 바꿔서 설명드릴게요. 김문수의 삶은 다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은퇴하신 후 새로운 생활 방식을 개발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늙어가는 건 쉬운 일이지만 나는 그저 늙어가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의지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할아버지,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이웃과 같이 살지 않아요. 나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아니요. 다음 이야기의 등장인물은 이준수 씨, 76세입니다. 그는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한다. 개인연금 기금 만들기. 이준수 할아버지는 창문에서 나가셨다. 나는 밖에 가을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 깊은 감정을 느낀다. 디스크 탈출로 인해 나는 숨을 내쉰다. 고통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날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내 외동딸은 종종 해외로 일하러 갑니다. 나는 종종 영상통화로 당신을 확인하곤 합니다. 그냥 제 대학 조카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언젠가 시장을 보러 오세요. 이준수, 청소 좀 도와줘. 할아버지는 말을 멈추고 다시 한숨을 쉬었다. 저는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어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게다가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준수는 그날 밤 그 자리에 없었다. 우연히 할아버지께서 시니어 쉐어하우스에 오셨어요. 저는 이 주제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노인들은 함께 살면서 서로를 돌본다. 서로를 부양하고 생활비를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이 소개됐다. 여기 있습니다. 그는 곧 아내와 자녀를 모두 잃었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살면서 매우 외로움을 느낍니다. 김정식 선생님과의 두 번째 만남입니다. 할아버지의 건강은 매우 좋습니다. 제 연금은 서울의 임대료를 지불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룸메이트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간호사 장미옥 씨다. 저는 건강을 중시하는 나라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밝은 집을 빌려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글을 쓸 때 거실과 주방을 나누기로 하고 각자의 방에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생활 습관이 비슷해서 약간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습니다. 이준수 할아버지는 매우 일찍 일어났습니다. 나는 보통 라디오를 크게 틀어요. 게다가 박영호 신부님은 밤늦게까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올빼미가 내 동생 김정식의 책을 읽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당신은 주방을 자주 이용합니다. 긴장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장점을 알게 될 거예요. 김정식 할아버지께서 요리 실력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드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장미옥과 이준수, 할아버지 허리 통증 마사지로 완화 도와. 저는 박영호 씨의 할아버지께 영어에 능통하고 해외 의료 정보도 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번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준수 할아버지. 회사의 경험을 활용하여 가족 예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세요. 작은 정원에서 직접 유기농 야채 재배를 시작하세요. 야채를 재배하고 남은 음식을 활용하면 식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 수입을 얻으려면 지역 시장에 판매하세요.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제가 아는 한, 저는 그 지역의 노인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이준수의 할아버지이자 금융업계의 창업자인 박영호 선생은 영어를 가르쳤고 그의 할아버지 김정식 선생은 요리를 가르쳤습니다. 건강관리 수업은 로즈 선생님이 가르치십니다. 저와 딸은 매년 한 번씩 한국을 다시 찾아와 이준수의 할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혼자 사시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요. 걱정했는데 괜찮아 보이네요. 이준수의 할아버지는 웃으며 내가 지었고 처음엔 내가 했지 라고 말했다. 무서웠지만 지금은 이렇게 살아요. 더 나은. 내가 혼자였다면 그걸 몰랐을 거예요. 이준수가 매우 기뻐하는 걸 보네요. 할아버지의 선택은 가족 내의 다른 연장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영감. 지역신문에서 그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공동체 생활은 내가 소개한 노인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며 비슷한 신입니다. 그 동네에는 집이 두 채 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등이 아프네요. 이준수 할아버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늙지 않고 오히려 밝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여 삶의 의미를 찾으세요. 당신은 그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노년은 끝이 아니라 변화였다. 모든 것은 다음 두 가지 방법에서 시작됩니다. 김문수 할아버지와 이준수 할아버지에게서 우리는 인생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첫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 사실 우리가 흔히 라이프 스타일 측면에서 생각하는 전통적인 노화는 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인들의 고전적인 삶을 보여줍니다. 세다. 그들은 문화와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은 편리한 선택이지만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지속해서 오랫동안 유지하세요. 병원에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삶은 기본적으로 안전하지만 자유는 제한될 수 있고 적응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 수 할아버지와 이준수. 할아버지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 사례들은 내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은 무엇일까? 당신은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다른 사람이 됩니다. 내가 도와야 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문수. 저는 할아버지처럼 저만의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활용된다면 사회에 더 많은 이익이 될 것입니다. 이 세대도 있을 수 있다. 공동체 생활을 통한 더 나은 삶. 노령. 이준수의 할아버지와 같은 결과를 얻는 것은 가능합니다. 같은 환경에 사는 노인들.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공유하세요. 재정적 부담을 공유하고 외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면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 사람이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면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는 전통적인 접근 방식이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해요. 자녀에게 의지하거나 요양원에 갈 형편이 안 된다면 요양원에 가세요. 은퇴 후에는 생활 방식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생존은 단순히 생존하는 방법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나는 독립적으로 살 수 있을 거야. 그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사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것이 아직 존재한다면 나는 무엇인가? 나이를 먹을지 결정해야 할까? 이 질문은 지금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김문수 할아버지와 이준수 할아버지께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을 때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떤 선택이 가능할까? 그러므로 당신이 행복한지 아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자녀를 둔 사람에 따라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어쩌면 그것이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독립을 누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삶에서 함께 일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쩌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겠네요. 사용 가능한 옵션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노화가 특정한 과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창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삶에 대해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이 당신을 만들기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중요한 것은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해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스토리는 중요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위한 따뜻한 가이드. 와, 유사하다. 당신이 나이가 들면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의미 있고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몸무게, 응원할게요. 삶에 대한 이야기. 유익하다고 생각되면 구독하고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신 지원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하다.